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리 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아마 중간에 나도 그랬는데 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오신 것들, 그 믿음이 사실은 다리 힘을 빼앗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남 합천에 한복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신데요. 시장 좌판에서 어묵을 30년 넘게 파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국물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죠. 손도 발도 야무지셨던 분이 어느 날 집 앞 계단 석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후들거리더랍니다. 내 다리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오셨다고요. 한복녀 어르신.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분께 이제 좀 쉬셔야죠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게 나이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 다리는 점점 더 조용히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 근감소증 연구그룹에서 2023년에 발표한 새로운 기준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근육량이 정상이어도 근력이나 신체 기능이 낮으면 근감소증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아직 살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미 다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근육이 있어 보여도 그 근육이 살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근육 속에는 아주 작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근육을 수리하는 일꾼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위성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젊을 때는 이 일꾼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상처나면 달려가고 고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시면 이 일꾼들이 서서히 잠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잠들어 있으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세포 노화라고 합니다. 잠드는 게 아니라 영영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리 근육 속 일꾼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직 깨울 수 있는 잠인지 아니면 굳어가고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9가지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히 좋은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떤 다른 통로로 우리 다리 근육을 살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시장에서도 보이고 요즘 마트에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비트를 다리 힘을 위해 드셨다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흔히들 비트는 빈혈에 좋다, 혈압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이 이 질산염을 받아들이면 혈관을 넓혀주는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가 혈관벽을 살살 풀어줍니다. 넓어진 혈관을 통해 피가 더 잘 흐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이들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피가 가장 늦게, 가장 적게 도달하는 곳이에요. 수도관이 집에서 제일 멀리 있는 수도꼭지에는 물 압력이 약한 것처럼요.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다리 근육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산소가 적게 오니까 근육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65세에서 79세 사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비트 주스를 단기간 드셨더니 근육 속도와 근육 파워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요, 이 개선 효과가 10년 넘게 쌓인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상당 부분 되돌릴 만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라 10년치 노화를 되돌릴 만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비트를 삶아서 반 컵,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드시면 됩니다. 비트 주스도 좋은데요. 설탕이 들어간 것은 피하시고요. 착즙한 것으로 하루에 1컵 정도가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비트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지방이 있어야 비트 속 유익한 성분이 더 잘 녹아 흡수되거든요. 두 번째, 정어리입니다. 잠깐 여기서 저는 정어리 냄새가 싫어서요 라고 하실 분 계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어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메가3 지방산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어리가 왜 다리 힘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 안에 조용한 불씨가 타오릅니다. 염증이에요? 큰 통증도 없어요. 열도 안 납니다. 그냥 조용하게 만성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불씨가 근육 조직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정어리 속 오메가3는 이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임상영양학술지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셨더니 근육 분해와 관련된 염증 지표가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정어리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 자체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비타민 D는 근육 섬유에 이제 움직여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호가 약해지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이 제 힘을 못 냅니다. 정어리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냄새가 싫으시면 올리브유에 담긴 정어리를 사보세요.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으깨서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되고 밥에 얹어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정어리 통조림을 사실 때 뼈째 들어간 것을 고르세요. 그 뼈가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씹어 드실 수 있고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여러분, 달걀 드시나요? 혹시 오래전에 콜레스테롤 걱정에 끊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사실은 조금 억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걀을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영양과학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달걀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걀을 끊으신 분들이 놓쳐버린 게 있어요. 달걀은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이 되는 비율, 이걸 생물학적 이용률이라고 하는데요. 달걀은 이게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도 좋지만 달걀의 단백질만큼 몸에서 알뜰하게 쓰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습니다. 이 류신이 뭐냐면요. 근육 세포 안에 있는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켜져야 단백질 합성이 시작됩니다. 류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스위치가 안 켜지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실린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에 달걀 2개에서 3개를 드셨을 때 달걀을 거의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12개월 후 근육량이 의미 있게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흰자만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류신이 노른자에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노른자에 있어요.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를 버리다 보면 정작 다리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하루에 달걀 2개, 노른자째 드시면 됩니다. 삶아 드셔도 좋고 계란 프라이도 좋고 달걀찜도 됩니다. 요리 방법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드셔보셨나요? 요즘 마트에 많이 나와 있죠.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2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먼저 양입니다. 보통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단백질이 15g에서 20g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 작은 조각이 20g 정도인데 요거트 한 컵이 그만큼의 단백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종류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카세인 단백질이 많습니다. 카세인은 속도가 느린 단백질이에요. 위 속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을 몇 시간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근육은 쉬지 않습니다. 밤새 수리하고 재건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정 이후부터 아침 식사 전까지 우리 근육은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긴 단식 시간 동안 근육은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들기 전에 카세인 단백질을 드셨을 때 밤 동안 근단백 합성이 22%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효과는 7시간 반의 수면 내내 지속됐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릭 요거트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전 1시간쯤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드셔보세요. 무설탕, 플레인으로요. 신맛이 강하시면 블루베리 몇 알이나 꿀 한 방울 정도만 더하시면 됩니다. 지방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 지방이 약간 있는 제품이 더 좋습니다. 지방이 있어야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아시죠? 그런데 장 건강이 근육과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어요. 연구에서 보면 장 속 유익한 균이 풍부한 분들이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도 주고 그 단백질을 잘 쓸 수 있도록 장도 돕는 셈이죠. 다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다리 힘에 좋은 음식 하면 단백질만 생각하시나요? 단백질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려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야 해요. 우리 근육은 매 순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근육이 갑자기 뭉치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힘을 쓰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빨리 피로해지지 하는 느낌,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특히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리고 칼륨도 들어있어서 근육 세포의 전기 신호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또 철분도 있어요. 철분은 산소를 근육까지 운반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 특이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크디스테론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인데요. 이게 근육 섬유를 더 굵게 만드는데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에서 시금치 추출물을 12주 드셨을 때 근력과 신체 기능이 의미 있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금치 한 줌을 생으로 또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데치면 부피가 줄어서 더 많은 양을 드시기 쉽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시금치에 레몬즙이나 토마토를 같이 드시면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달걀과 함께 드셔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여섯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다리 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 음식이잖아요. 탄수화물이라면 을에 뺄 음식 목록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다리 근육에는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을 때 작동하는 느린 수축 근육 섬유들은 포도당을 주 연료로 씁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근육이 수축할 힘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흰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립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근육 세포에 좋지 않아요. 고구마는 다릅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근육에 연료가 꾸준히 공급되는 거예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도 있습니다.
이게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비타민 A는 뇌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운동신경 경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뇌가 움직여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가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야 근육이 반응하거든요. 경남 합천의 한복녀 어르신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이 하셨던 식사 패턴을 보니까 어르신은 밥을 드실 때 탄수화물이 무서워서 굉장히 조금만 드셨더라고요. 단백질은 있는데 연료가 없었던 겁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는데 가솔린이 없는 차와 같았어요. 어르신은 그걸 모르고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녁 식사에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를 추가해 보세요. 찌거나 삶거나 구우셔도 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와 추가 영양소가 많거든요. 올리브유나 버터를 조금 곁들이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일곱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한 줌이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호두 속 오메가3는 우리 근육 속 위성세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육수리 일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두에 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이 위성세포들을 자극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에는 멜라토닌도 들어있는데요. 잠잘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죠. 호두를 통해 드시는 멜라토닌은 근육세포 안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세포 안에 산화 손상이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슬어가는 거예요. 호두 속 성분들이 이 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호두 한 줌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4년 후 신체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관입니다. 호두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상온에 두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물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냉장 보관하신 호두, 오후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가 다리 힘에 좋다는 건 오메가3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연어살이 그 독특한 분홍빛을 띠는 이유가 이 성분 때문인데요. 아스타잔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 중에 특히 강력한 것으로 꼽힙니다. 이게 왜 다리 근육에 중요하냐면요.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가 노화합니다. 고장난 발전소는 전기를 적게 만들죠.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수축 힘이 약해집니다. 아스타잔틴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세포 발전소를 지켜주는 거예요. 연어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20g에서 18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 연어에 아스타잔틴이 더 많습니다. 자연산 연어가 자연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그 성분을 축적하기 때문이에요. 가격 때문에 어렵다면 연어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구이, 찜, 조림 어떻게 드셔도 됩니다. 기름에 튀기시는 것만 피해 주세요. 열에 의해 좋은 지방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 코티지 치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코티지 치즈를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두부처럼 생긴 하얀 치즈예요. 요즘 대형 마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카세인 단백질의 왕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약 28g 들어있어요. 그리고 카세인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까 그릭 요거트에서 카세인 이야기를 드렸죠. 코티지 치즈는 이 카세인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잠자는 동안 근육 분해를 막는데 코티지 치즈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카세인이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을 밤새 조금씩 내보내거든요. 65세에서 78세 어르신들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코티지 치즈 한 컵을 드셨을 때 12주 후 다리 힘이 크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리 뻗어 올리는 힘도 좋아지고 무릎 편 근력도 향상됐어요.
수면 중 근단백 합성이 훨씬 더 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코티지 치즈에는 류신도 풍부합니다. 달걀에서 말씀드린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요. 류신이 많으니까 밤 동안 근육 합성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코티지 치즈 한 컵을 드세요. 맛이 심심하시면 호두 몇 알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를 두세 알 올리셔도 됩니다. 완전 무지방 제품보다 지방이 조금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방이 있어야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가서 밤에 다른 걸 드시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거든요. 자, 지금까지 9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는 혈관을 넓혀서 다리 근육에 산소가 더 잘 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근육 속도와 파워를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어리는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비타민 D로 근육세포가 재신호를 받도록 해줍니다. 달걀은 노른자 속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줍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그릭 요거트는 자기 전에 드시면 수면 중 근단백 합성을 22%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으로 근육 수축을 돕고 철분으로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고구마는 다리 근육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시면 근육이 힘을 쓸 연료가 없어집니다. 호두는 근육수리 일꾼들을 자극하고 세포 산화를 줄여줍니다. 연어는 근육세포 안발전소를 지키는 아스타잔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지 치즈는 수면 중 근육 분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식품입니다. 이 9가지를 하루에 다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2-3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달걀 2개를 노른자째 드셔보세요. 점심에는 시금치를 조금 더 드시고요. 저녁에는 고구마 반 개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 30분 코티지 치즈 한 컵을 드셔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남 합천의 한복녀 어르신, 그분이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지 2달쯤 됐을 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시장에 다시 나가고 싶어졌어요. 계단 오를 때 더 이상 무릎이 후들거리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했던 것은 음식을 알려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어르신의 근육 일꾼들을 조금씩 깨워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 근육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자고 있던 일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밥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우리 세대가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걷고 함께 마당을 거닐고 함께 살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요.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건강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효과가 더 좋은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끼니마다 나눠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드셨으니까 저녁은 안 드셔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은 한 번에 많이 먹어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끼니마다 조금씩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 점심에 정어리나 연어, 저녁에 두부나 그릭 요거트 이런 식으로 3끼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둘째는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에너지 원료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근육이 될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여버리는 거예요. 고구마나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곁들이셔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이후에 뭔가를 더 드시는 게 죄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말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 전 코티지 치즈나
그릭 요거트는 다릅니다. 연구에서 보면 수면 중 단백질 합성을 높이는 이 야식이 다음날 아침 식욕을 줄이지 않았고 체중 증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육량이 좋아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정보가 달랐던 겁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알았으니까요. 부산에 사시는 장현임 어르신, 올해 74살이세요. 아드님 회사 일 걱정에 본인 건강 챙길 새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혹시라도 노모 때문에 발목 잡힐까봐 늘 괜찮은 척 하셨다고 합니다.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오르면서도 아들한테는 어머니, 요즘 걷기 운동 잘 하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것들 보면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요. 달걀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버리고 계시고요. 근육이 힘을 쓰려는데 재료도 연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시면서요. 우리가 잘못 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이제 새로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 단백질이 가장 적은 끼니가 어느 때인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대부분 아침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아침을 단촐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숭중 한 잔, 김치 조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침 내내 근육 분해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단식 상태였다가 아침에도 단백질을 드시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빈 상태예요. 내일 아침부터 달걀 2개를 추가하세요. 그것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이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최신 영양 지침에서는 하루 달걀 2개 정도는 건강한 성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제안하셨다면 꼭 먼저 상담하세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정어리나 연어 대신 두부와 달걀을 더 드세요. 두부에는 대두 단백질이 있고 오메가3는 호두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분께 다 맞지는 않아요.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흰밥의 절반 이하입니다. 소량씩 드시면 대부분 괜찮지만 드시기 전후 혈당을 재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신장이 좋지 않은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의료진과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은 신장 질환이 없는 분들 기준이에요.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먹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다양한 식재료를 구입해도 남기기 쉽죠. 이럴 때는 통조림을 활용하세요. 정어리 통조림, 연어 통조림, 코티지 치즈는 소량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달걀은 소포장으로 사시면 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냉동해두면 나중에 찌개에 넣어 드시기 편합니다.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걸 드리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육 속 위성세포들, 그 수리 일꾼들은 아직 거기 있어요. 완전히 잠든 것도 있겠지만 아직 깨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영양이 오면 그 일꾼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을 믿으세요.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힘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리가 좀 약해졌다고 해서 포기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한복녀 어르신 지금도 가끔 시장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좌판 앞에 서서 지나가는 단골 어르신들에게 어묵 한 조각씩 권하신다고요. 그 다리로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요.